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사주를 주역회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주역회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운이 길한지 흉한지를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주역을 구성하고 있는 이 8개의 궤에 대한 18개라고 보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미래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를 가지고 주역회로 전환을 시켜서 접근을 하면은 좋은 것이요. 길한 것은 취하면 되고요. 흉한 것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주역에서는 아울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주역을 구성하고 있는 8개의 그 궤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이 8개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양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른바 건계라고 그래요. 이 건이 하늘 건자예요. 하늘을 의미하죠. 이게 밝은, 음은 어둡고 양은 밝거든요. 양은 팽창, 확산, 발산, 그래서 밝습니다. 음은 수렴, 응축, 그래서 좀 어둡죠. 이렇게 밝은 양으로만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 게 이게 건계예요. 그래서 세계가 연결된 건 건이라고 읽죠. 이 괴의 명이 건계입니다. 건입니다. 이런 건형. 이 삼효로 하나의 괴, 즉 소성계라고 했죠. 지난 영상에서 소성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하늘에 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해서 공부한 바와 같이 이것이 천지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도의 또 다른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천지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 개의 효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삼태극의 원리라고도 해요. 이게 천이니까 천태극, 지니까 지태극, 인태극. 이게 전부 다 태극에서 양이 나왔고 양에서 사상이 나왔고 사상에서 팔계가 나왔다. 이게 모두 다 어, 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 건계는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거죠. 첫 번째 께라는 거죠. 그래서 일건천을 의미하죠. 요거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하늘은 위에 있으니까요. 위에다 그립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선천팔계고요. 이거는 후천팔계죠. 이 첫 번째가 일건천이고요. 두 번째는 이택태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삼리화, 네 번째는 사진내. 이렇게 네 번까지 가고 그다음서부터는 이쪽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부터입니다. 오순풍, 육감수, 질간산, 활군지. 이게 선천팔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건계는 이게 건은 괴의 이름이죠. 요거의 이름이에요. 이걸 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하늘 건자, 이거 하늘을 의미한다는 거죠. 건은 세 개가 모두 연결돼 있다. 그래서 건삼년이라고도 부릅니다. 요거를 그냥 건깨 하기도 하고 그냥 건삼년이라고도 불러요. 일건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건삼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건깨 해도 이게 하늘 건자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이 건은요, 이게 만물 중에 이 하늘을 의미하죠. 요 의미하는 바가요. 이 하늘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홍수로 다스리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고요. 이 건계를 파자, 즉 브레이크 다운해서 보면은 글자를 쪼개서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것은요, 가운데에 날일자가 있습니다. 이 해를 의미하죠. 위에도 10시, 밑에도 10시.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해를 중심으로 위아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중심으로 위아래다. 오전과 오후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즉 해를 중심으로 오전, 오후 계속 도는 거죠. 하늘의 도는 끊임없이 계속 지속된다. 그래서 이걸 천도예요.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게 사람 인자죠. 그리고 여기 새글처럼 있는 것이 이게 땅의 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 사람 인자는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 삼재를 거느리고 다스리는 것이 이게 건입니다. 천지인 삼재를 거느리고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거죠. 규율한다. 그래서 이 선천팔계에서는 숫자가 가장 먼저 첫 번째니까요. 이를 의미합니다. 후천팔계에서는 이 6에 해당해요. 6에. 이 숫자는요. 1, 2, 3, 4, 5, 6, 7, 8, 9. 이거는 낙서의 수에서 가져왔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 세로, 대각선 어떻게 다 표를 해도 모두 15가 되는 것이죠. 3, 5, 7 이렇게 해도 15고요. 2, 5, 8 해도 15고요. 대각선으로 해도. 그래서 이거를 마방진이라고 한다. 마법의 정사각형이라 이거죠. 이 숫자가 거기서 나왔고요. 그것을 쥐어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이 문왕팔계도 또는 후천팔계다라고 그래요. 요거를 네모칸을 이렇게 9개를 쳐가지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는 이 6에 해당하네요. 여기에 숫자가 6입니다. 1, 2, 3, 4 가운데가 5고요. 이게 칸수가 9인데 괴는 8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비입니다. 그리고 6, 7, 8, 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는 후천에서는 숫자가 6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괴에다가, 후천 8개에다가 10간을 여기다가 낙갑을 한 거죠. 이걸 낙갑이라고 그러죠. 거는 갑오고 임오고, 뭐, 가는 병화고요. 이게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지지는 방위를 의미하죠. 해, 자축, 인, 묘, 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요. 이렇게까지 여기 이렇게까지 아시면 주역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욕심을 낸다면 여기에 이 홍범의 수까지, 홍범의 원리까지도 대입해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오행이고요. 두 번째는 오사고요. 세 번째는 팔정이고요. 서경 그 홍범에 그렇게 등등 9가지, 9에는 이제 오복과 육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쭉. 그래서 이 거는 이 후천에서는 6을 의미한다. 여기가 6입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이 세 가지 이렇게 이게 변하는 거는요. 주역회 이 8개의 괴가 변하는 것은 자기가 강점이 있다면 강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변하는 게 경우가 있고요. 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깨와 건깨 이거는 아버지고요. 여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머니죠. 건깨라고 그러죠. 이 경우는 아버지의 어머니는 강점, 다루는 것을 더 잘하려고 강화하는 측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는 음이 없으니까요. 또 곤께는 어머니께는 양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아들 셋, 딸 셋인데요. 주역에서는 이런 경우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요거는 그 간께인데요. 막내 아들을 의미하죠. 음이 2개, 양이 하나니까 양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양이 갖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건께는 3개가 양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극히 굳세다는 거죠. 아주 건강하다, 씩씩하다, 장엄하다, 옹대하다,
강건하다. 다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고요. 아주 밝다는 거죠. 밝다는 것은 어둡지 않다. 즉, 사기를 친다든지 요령을 핀다든지 그게 아니라 늘 떳떳하고 밝고 탕탕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앞장선다는 거죠. 뒤따라가지 않고 어떤 일을 솔선수범하고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선도해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양은 팽창, 확산, 발산하는 건데요. 그것이 세 개로 돼 있고요.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대에 나가고 자기가 주장을 나오고 그 주장을 하되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어둡고 침침하고 사기치고 누구를 수렁에 빠뜨리고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밝은 쪽, 좋은 쪽으로 적극성을 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양이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강건합니다. 그래서 굳세고 아주 건강하고 강건하고 아주 밝다. 앞으로 이런 건을 보면은 이 건기를 보면은 이런 게 자동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씩씩하다. 왜 씩씩할까? 아, 이게 강한 음문 유연하거든요. 유약해요. 부드럽고 연약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양은 힘이 세죠. 힘이 센 애들만 세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건한 겁니다. 늘 우리가 강건하다고 할 때는 대비 양이 그렇다는 거죠. 예, 대비. 예. 그래서 이 건기를 보면은 강건하다, 밝다, 저 우중충하거나 남을 이용해 먹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밝다. 그리고 앞장을 선다. 주도적이다. 이런 게 아주 필수 개념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 건기를 보면은 이 필수 개념이 자동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거 안 떠올라도 그냥 머릿속에 이것만 있으면 자동으로 소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아주 들어가 있죠. 이 이외에 이 건께는 뭐 말을 의미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자동으로 연상이 돼야 좋습니다. 또 이거는 임금도 될 수 있고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주역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셋, 딸 셋, 그래서 8가족으로 돼 있죠. 그래서 가족을 대표하는 게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이 거는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 인체에서는 이게 머리입니다. 또 이거를 보고 머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팔개에서요. 이렇게 보면은 거는 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고는 이 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간께는 손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감께는 물을 의미하는 이건 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손께는 덥덥자리 허벅지를 의미하죠. 그리고 태께는 입을 의미하고요. 리께는 눈을 의미하죠. 그리고 진께는 발을 의미해요. 이렇게 다 그런 게 떠올려야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요 동물로는 말을 의미해요. 이것이요. 이 건께가요. 그러면서 오행으로는 플러스금, 양금이라고 그러죠. 예, 경금과 신금이 있을 때 경금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리고 방향은 이 후천에서 여기가 북서쪽입니다. 여기가 자고요. 여기가 오고. 이거는 사주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북서쪽이기 때문에 아주 차가우면서도 아주 쾌청하죠. 아주 추운 날씨면서도 쾌청한 날씨죠. 예, 이런 거는 아주 기본으로 이 건기를 보면은 떠올려야 됩니다. 예, 이 팔계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예, 공자님이 썼다고 하는 이 십익 중에 설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요, 괴를 설명하는 전이라 이거죠. 괴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요, 이 설계 이게 주역을 공자님이 해설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를 썼다. 그래서 12기라고 그래요. 새가 제대로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주역 공부를 잘 해서 주역을 잘 이해해서 날아가기 위해서는 10개의 날개가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의 날개가 이 설계전입니다. 이 괴를, 이 8개, 요거를 설명해 놓은 책이죠. 이 설계전에는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성인이 이 주역을 쓴 주역의 목적이랄까요? 그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장이요. 소생에 언젠가 이 주역의 목적이라는 그 타이틀로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주역의 목적이 설계전 1장에 나와 있고요. 설계전 2장에서는 주역의 목적어고 이 천지인 이 삼재로 이런 주역회가 이루어져 있다. 하늘의 도는 이 삼재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늘에서는 음양이고 땅에서는 강유고 사람에게는 인과 의다. 이것이 그 삼재가 구성되어서 하나의 주역궤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 궤는 8개의 궤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설계전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전 3장서부터 11장까지 마지막 장이 11장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8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계전 3장에 보면요. 이 선천팔계의 대대관계라고 하죠. 반대관계에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죠. 이걸 대대관계라고 하죠. 서로요. 음과 양입니다.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있는 것입니다. 동전에 앞면이 있다는 얘기는요. 뒷면이 있음을 전제로 앞면이 있는 거예요. 또 뒷면도 또한 마찬가지죠. 음이 있기 위해서는 이 음이 있다는 것은 양이 있다는 얘기고요. 양이 있다는 것은 음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최근에 양자역학에서 다 규명이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설계전 3장에서는 이 8개의 대대관계와 이 선천 8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설계전 3장입니다. 이 설계전 3장이 우주 만물, 즉 하늘의 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근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설계전 3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하늘과 땅이 정위 이렇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또 산과 연못이 기운을 통해야 되고요. 이 개념은 이제 설명을 다음에 간계나 이런 택계 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뇌풍이 이 뇌계와 진계와 손계가 이게 이제 뇌풍이 서로 부딪혀야 되고요. 그리고 수와 화가 불상석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화는요, 수가 있음으로써 자기의 존재 이유와 이용 가치가 증대된다는 거죠. 이게 우주가 변화하는 원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요. 이 거는, 이 설계전 3장에서 보면은요,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있다. 그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산과 연못이 서로 기운을 통해야 되고, 통기를 해야 되고, 우레와 바람이 서로 부딪혀야 스파크가 나와야 또 수화가 서로 섞여서 전체가 이거를 하늘이 주관을 하죠. 주관을 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이쪽 선처는 변화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한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이 후천 8개의 영역입니다. 이건 문왕 8개라고도 하죠.
그래서 설계전 3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제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제 이 건이 이렇게 다 8개가 섞여 있으면서 건으로서 다스린다는 거죠. 주도한다. 이게 주장을 군자, 임금 군자가요. 주장한다 소리도 돼요. 이게 주도한다는 거죠. 즉 하늘이 전체를 통할해서 다스린다는 개념입니다. 건으로서 다스려서 왜 건이 다스리냐? 모든 효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이 다스려서 그렇게 다스리면은 이 후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어떤 일이 변화돼서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설계전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 건으로서 다스리면 강건하고 광명해서 밝아서 또 임금에 대해서 모두를 다스린다는 거죠. 얘네들을 8개를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건계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양상은 이 후천 8개의 내용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설계전 5장을 보면요, 후천 8개의 덕과 그 시간 방위 이걸 이제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요, 쟤는 이제 그 상제죠. 이게 조몰조 우주의 주제자죠. 주제자가 지인에서 나왔다. 여기 지인에서 동방 지인에서 나와서 손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손에서 가지런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게 진에서 싹이 나와서 여기서 떡잎이니 이런 게 가지런하게 깨끗하게 돼서 화에서 서로 본다. 화가 가장 밝을 때죠. 이게 여기 오가 이게 정우에 해당하죠. 가장 밝을 때 사물이 가장 성숙하고 모두 삼라만상이 제대로 잘 커서 서로를 바라봐서 그래서 상견한다고 그래요. 니께에서 여기서 서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곤에서 일을 한다. 이게 곤 어머니께서 일을 해가지고 이 태에서 즐겁다. 태께에서 즐거운 이유는 만물이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은 결실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가을에 결실, 열매를 수확을 하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건에서 싸운다. 여기가 사주로 오면은 이게 술 방향입니다. 음양이 교차되는 거죠. 이른바 진술, 충 같은 게 이제 철라, 지망살이라고도 하죠. 이게 이게 겨울이 오니까 화기를 여기 술에서 술토로 다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또 진이기도 하죠. 수기를 가두어야 물기를 가두어야 여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화기를 가두어야 겨울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여기서 양이 서로 그 세력 싸움을 해서 교체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에서 싸운다. 그리고요. 수에서 우위로 한다. 이렇게 1년 12달 열심히 살았으면 겨울에는 당신 수고했어. 하고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또 자신도 쉰다는 얘기죠. 하루로 이야기하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당신 수고했어. 내지는 본인도 좀 쉬고 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간에서 이름이 있다. 이 관계에서 끝을 맺고요. 새로 시작을 하는 출발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잘 되는 논리를 피는 선생님들이 우리 민족은 이 간방의 후예다. 이게 북동이죠. 동북 쪽이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삼라만상을 종결짓고 새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유망하다라는 논리를 피는 고서들이 많이 있죠. 예, 이게 이제 5장은 이 후천 8개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건에서는 이 건계에서는 전호 건이라고 그랬어요. 건에서 싸운다. 이게 무슨 소리냐?
거는 그 서북의 괴라는 거죠. 이쪽이 서쪽이니까 북쪽, 서북의 괴니 이게 설계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양이 서로 다툰다는 것을 얘기한다. 음양이 다투는 원리는 아까 그 사주리 얘기하면 그 진술 충처럼요. 예, 이쪽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음이 강성화해야 되고요. 이쪽은 이제 양이 강성한 거죠. 여기서 바뀌려고 그러는 겁니다. 음양이 교체되려고요. 그래서 음양이 서로 다투게 된다. 부딪혀서. 그래서 서로 다투는 것은 양은 세우고 요 양은 이쪽 음 쪽으로 올 때 이건 수렴 웅축하는 기운은 강화되고요. 여기 건에서요. 양은 세우고 음은 이제 강화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은요, 이게 여기서부터 손께 장녀, 차녀, 어머니, 삼녀, 이 막내딸이죠. 이 음들은 이제 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음의 기운은,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세해져야죠. 양은, 이제, 이게 아버지, 이게 둘째 아들, 이건 막내 아들, 이 장남. 이쪽으로 오면 이제 이렇게 돌으면은 양이 성해질 거 아니에요. 양이 증가되는 시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건에서는 음양이 서로 다툰다. 이 교체기라고 할까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천 8개에서요. 그 시간은요. 이게 이제 술시나 해시가 되는 거죠. 여기 술시나 해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요, 계절로 하면은 뭐 해면은 입동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광위는 뭐 서북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설계전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게 설계전 5장입니다. 이 8개에 대해서 모두 그런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6장은요, 요 후천 8개에 의해서 삼라만상의 만물이 어떻게 변하느냐. 참 묘하게 변하더라. 그래서 신야자는 신이 조물조가 우주의 주제자가 만물을 묘하게 한다, 만든다. 그렇게 운행시키고 있다. 예, 설계전 6장에 보면은 이거를 묘신문이라고 합니다. 기사전에 행신문, 즉 우주의 그 구성 원리와 그걸 이제 행신문이라고 하죠. 예, 설계전 6장은 묘신문이라고 합니다. 신이 작동하는 원리, 묘하게 하는 원리, 이 후천팔계의 입각에서 현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걸 묘신문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개업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행신문과 묘신문을 그 암송을 하죠. 아주 좋습니다. 소생도 그 회사나 뭐 CEO 방 같은 경우 가서 이런 행신문과 묘신문을 암송해 줍니다. 대부분 좋은 결과들을 맺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 우주 원리에 대해서 우주가 어떻게 변화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게 군자의 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도덕적이고요. 자연의 이치대로 살건노라 하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욕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을 묘하게 한다. 부모는요, 신과 같은 존재로 돼 있는 거죠. 그 설계준 6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장남, 장녀 이런 거는 달리 돼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건계가 의미하는 이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건계는 건이라 이게 굳셀 건자거든요. 아주 굳세다, 건강하다, 아주 강건하다. 이게 양으로만 세 개가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천건계, 이 건계가 두 개 있으면요, 이 중자는 거듭중이죠. 이게 천이 두 개 있다는 거죠. 이게 중이 거듭중이니까요. 하늘이 두 개 있어서 이름은 건계라고 한다. 그래서 중천건입니다. 그 계의 대상전을 보면은 하늘은 건강하게 운행한다는 거죠. 하늘의 운행이 아주 굳건하게
하나의 거짓도 없고 하나의 트릭도 없고 게으름 피거나 나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늘의 운행은 아주 따박따박 언제나 쉼 없이 어김없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요, 또 거는 말을 의미한다. 거는 말을 의미한다는 거죠. 요 세 개가 말을 의미해요. 왜 말이냐? 말은요, 이 국권에서 잘 달린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권어가 쉬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다고 해서 말을 여기다가 상정한다고 본 거죠. 그리고요, 말의 뒤꿈치를 보면 동그랗게 생겼다는 거죠. 이 주역에서는요, 하늘은 동그랗고요, 땅은 모났다고 그래요. 네모졌다고 그러죠. 네모졌다. 그런데 발 뒤꿈치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니 또 말은 국권에서 잘 달리니까 이건 말은 이 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요, 요거를 멀리 에, 이게 모두 제자가 아니라 이건 저라고 읽는데요. 이 물건에서 멀리 물건에서 구한다, 취한다 그런 얘기죠. 가까이는 사람 몸에서 이 건개의 그 상징물을 취하는 거고 인체 대비 이런 사물은 좀 멀리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설계전 이제 구장에 보면은요, 거는 머리를 의미하죠. 인체에서 머리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가까운 데서 찾는 거죠. 거는 머리고요. 이 고는 배를 의미하죠. 모든 것을 오장육부를 다 포용하고 있죠. 수용하고 있죠. 리께는 밝게 보는 거니까 눈이고요. 여기 진께는 움직이는 거니까 장소를 움직이려면 발로 움직이죠. 그래서 발이죠. 뭐 이런 식으로 8개의 전부 다 이런 인체에 대해서 배속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왜 머리가 이 건이냐면요. 머리는 가장 높게 있죠. 하늘이 가장 높게 있죠. 위에 있고요. 머리도 인체에서 위에 있죠. 그리고 머리도 둥글죠. 네모지지가 않고 둥글죠. 그리고요, 머리에서 생각을 하죠. 형이 상자죠. 형이 하가 아니라요. 그래서 정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8개를 모두 다스린다고 그랬죠. 아까 건이 군지라고 그랬죠. 건으로서 건이 가정으로 오면은 아버지가 다스린다. 아버지가 전체를 책임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계전 10장에 보면요. 이 거는 하늘이다. 고로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 계속 이제 그렇게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연의 가족은요, 8가족이 있죠. 이렇게요. 하늘과 땅과 연못과 이게 산과 연못, 산택이 통계해야 되니까요. 산과 연못이라고 있지만 강이나 호수나 바다도 역시 연못에 해당하죠. 그리고요, 내풍의 상광, 이렇게 우레, 천둥, 번개, 비를 의미하죠. 그리고 손께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물과 불, 이렇게 해서 대자연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소자연의 가족은 우리 인간들의 가족이죠. 아빠, 아버지, 어머니, 장남, 장녀, 중남, 중녀, 그 막내 아들, 막내 딸 이렇게 해서 8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계전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거를 전체를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거는 하늘이고요. 이 거는 하늘이고 거는 둥그럽다. 하늘은 둥그럽죠. 땅은 무졌다고 그랬죠. 네모났다 이거죠. 이게 주역이나 동양에서 보는 이게 우주관입니다. 또요, 거는 임금이다. 대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고 통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거는 아버지가 되고요. 이게 거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알아야, 이런 거를 알아야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그 주역회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옥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 여기는 깨끗하고요, 순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 주역계로 전환시켜 놨는데 상계든 하계든 간에 이런 건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심성이 맑고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또 순수해요. 뭐 이렇게 뭐 다른 것과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순박하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강건하고 좀 굳센 그런 측면도 있어요. 비리나 이런 거 보면 타협하지 않죠. 예. 그리고 또 금이라는 거죠. 금도 양의 금, 음의 금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씩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춥고요, 또 얼음으로 돼 있다. 이게 서북이니까요. 어, 북서니까 굉장히 이게 입동, 계절로는 뭐 입동 그런 때고요. 춥다는 거죠. 또 하루 중에 술시에서 해시 사이가 추울 때죠. 그래서 이렇게 어, 시원하다고도 하고요, 춥다고도 하는 겁니다. 또요, 크게 붉다. 이거 뭐냐면요. 하늘은 이게 크고, 하늘은 크고요. 그래서 이제, 밝다는 거죠. 순양으로 돼 있어서 트릭을 쓴다든지, 거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죠, 음탕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걸 자꾸 드러내놓고 떳떳하고 또 강건하고 씩씩하고 그러기 때문에 색으로 하면은 이게 밝다는 게 그거예요. 이론의 밝다, 철학의 밝다, 주역의 밝다 많이 안다는 거죠. 밝다는 거는 크게 좋은 거죠. 어, 그래서 이거를 크게 붉다 이렇게 대적이다 이렇게 한 거죠. 또요, 좋은 말이다. 이게 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강건하기 때문에 말은 계속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쉼 없이. 이 하늘은 쉼 없이 사계절이 돌아가고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주 강건해서 일도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라고 비유를 했고요. 이게 늙은 말이나 아주 바싹 마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사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노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태양이라고 하죠. 태양을 쥐어거는 사람들은 노양이라고 해요. 양이 늙었으니 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노양이 돼야 음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늙은 말이다. 삐쩍 마른 말이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박마다 아주 이게 얼룩덜룩하고 아주 힘이 센 말을 박마라고 그래.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잘 달리는 말, 좋은 말이 있고, 늙은 말이라든지 마른 말, 또 뭐 이렇게 힘이 좋은 말, 이게 느 곳에 해당하느냐? 이게 똑같이 건곈데, 이것은요, 64개의 괴가 있고요. 그 괴마다 이게 효사가 다 있습니다. 384효가 있는데, 그 괴와 효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에 해당하는지가 판명이 납니다. 대부분 주요 그 괴사에서 저 괴사와 효사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주요 그 경문을 이해하는데 주요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목과 나무 열매라는 얘기죠. 나무 열매는 보편적으로 둥글습니다. 나무 열매가 뭐 네모졌거나 그런 건 없죠. 그리고 나무 열매가 둥글면서 단단하죠. 이게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요, 하늘에 별이 매달린 것처럼 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매달리는 것도 이 건깨라고 봤다. 하늘깨라고 봤다. 예,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게 이제 이 건을 보시면은 이런 정도가 떠오르면은 주역 경문을 이해해서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봤을 때 올해가 나에게 길한지 흉한지 그것을 예측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그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주역 공부를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역의 똑같은 그 문장을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한데요. 길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가 좋은 곳이라고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런 것을, 이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주역 64회 그것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역 공부를 하려면은 이런 이 설계전의 내용은 필수고요. 또 개사전의 내용도 필수입니다. 이 개사전은 주역의 원리에 대해서 서술에 되어 있고요. 이 설계전도 주역의 원리죠. 그러나 설계전은 개사전에 비해서 이 8개에 대한 그 설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은 건께 아버지께를 봤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어머니께인 권께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